MBC 라디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왕정의 게임. 네, 저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진우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중동 국가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중동에서 최초의 월드컵인 만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요. 또 전 세계 축구팬 100만여 명이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네, 카타르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유치해오고 있는데요. 1988년과 2011년 두 차례 아시안컵 개최했고요. 2006년에는 도하 아시안게임, 또 다가오는 2030년에도 아시안게임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중동 국가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늘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도 여기서 열리고 또 두바이 같이 중동의 뛰어난 관광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중동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친밀도가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서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걸프전부터 9.11 테러 또 그로 인한 전쟁들 또 앞으로 중동 국가들은 뭘 먹고 살 건지 중동 국가들의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MBC 라디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왕정의 게임 2부 스마트폰 앱 MBC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왕정의 게임 2부 시작합니다. 네, 재미있는 중동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자, 중동의 최근 역사를 좀 더 이어서 짚어볼 텐데 저에게는 중동이라는 나라들이 맨날 이렇게 싸워. 그런 기억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의 기억에 남아있던 중동의 가장 큰 기억은 1990년대 초반에 걸프 전쟁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또 10년 지나서는 참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9.11 테러 또 있었고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았고요. 이 나라들은 점점 석유도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것도 등등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정말 허리띠 풀어놓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분들에게 들어봐야죠.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권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재미있는 중동 이야기 어제 들었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막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돈 얘기 시작하니까 막 집중력이 아주 그냥 계속 높아져가지고 아쉬웠어요. 박현도 교수님은 어릴 때는 내가 중동 이야기로 먹고 살게 될 거야 라는 거 모르셨죠? 몰랐죠. 중동에 언제 처음 제일 먼저 가보셨어요? 제가 200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아니요, 2009년. 네, 2009년. 네. 그때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을 갔었던 게 제가 처음이었고요. 그 전에 공부를 했는데 네. 그림 책 속에서만 중동 국가였고 가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소장님은요? 예,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근데 중동 경제를 공부한 게 201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 가서 세미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12년이었으니까 유가가 한 배럴당 $100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때였죠. 네. 근데 지금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네. 중동을 실제로 그러네요. 가보셨네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가보면 많이 변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유가가 좀 약간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유가가 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보조금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값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전에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긴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좀 더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뭔가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별로 분위기 안 좋겠네요. 지금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변해서요. 그 전보다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빡빡해졌다고 그럴까요? 경쟁 단계로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들도 비로소 고민이라는 걸 시작하는 겁니까? 네, 많이 고민하고 네, 있죠. 드디어 세계 경제 흐름 속에 스며드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거리감이 생활도 주고. 느껴졌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맨날 싸움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걸프전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고 중동도 격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1991년에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군이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군을 공격해서 물리쳤잖아요. 그랬었죠. 이때 이제 중동 내부에서 아니 왜 미국이 와서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미국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걸프전 당시에 걸프 왕정 국가들은 좀 어떤 입장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91년에 이 걸프 왕정들은 굉장히 고민했죠. 왜냐하면 당시 최강 군사 국가가 이라크였거든요. 네. 이라크를 무서워했죠. 가장 군대가 잘 훈련돼 있었고 네. 그 나라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 사우디까지 치고 들어올 기세였기 때문에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자국의 석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미국과 한편이었군요. 그렇죠. 예, 사우디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91년에서 사실은 사담 후세인이 오판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칠 것 같은 암시를 미 대사하고 했는데 미 대사가 그 부분을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내가 뭐 쿠웨이트를 쳐도 간섭 안 하겠구나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게 미국의 문제가 됐어요. 쿠웨이트는 왜 공격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는 열이 받은 거죠. 그냥 1980년부터 88년까지 아랍 세계를 대표해서 이란과 싸웠는데 그러면 사담 후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지금 내가 싸운 거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아랍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아랍 대표주자로 싸웠는데 네. 내가 전쟁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은 그 쿠웨이트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전에서 넌 석유 다 빼먹고 우리는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내가 석유를 팔아서 벌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유가를 안 올려주고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도와주는 돈을 그거는 너희들을 지켜줬으니까 너희들이 줘도 시원찮을 돈인데 그걸 네. 갖다가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고 들어간 겁니다. 쿠웨이트가 캐낸 석유 유전 중에 이게 알고 보면 이라크 땅이고 네, 보호하는 같이 게 있었나 봐요. 공유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공유하는데 그게 한쪽에서 빼면은 다른 쪽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하로 가면 어차피 네, 그렇죠. 유전 한 덩어리니까. 네. 위에서는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쿠웨이트에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라크에서는 니네가 우리 걸 빼갔다고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와서 다행히 잘 도와줬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들과 미국은 친했을 텐데 사우디를 비롯해서 다. 그런데 10년쯤 지난 2001년에는 9.11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미국을 공격한 주범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었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라크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련인들이 들어왔었을 때요. 네. 그 소련군이 들어왔었을 때 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랍 쪽에서 전사들이 가서 무슬림 형제들을 돕는다고 싸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예. 그게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알카에다거든요. 대소련 항전을 했던.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소련을 물리쳤다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예, 전쟁 끝날 때쯤에 알카에다를 결성을 했어요. 네. 근데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사우디까지 침공한다고 그러니까 알카에다를 만든 오사마 빈 라덴이 네. 사우디 정보국하고 지도부에다가 네. 미군 부르지 말고 우리가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을 쫓아낸 우리 무자히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겠다고 그러는데 사우디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이라크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보국장이 얘기를 해야 투르키 왕자가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얘네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가를 올린 것도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두 번이나 와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줬다. 근데 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사탄들을 이 신성한 이 사우디 땅에다가 불렀다. 미국이 사우디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사우디 왕정 타파 투쟁과 함께 반미 투쟁을 한 거죠. 그게 결정판이 2001년 9.11이고요. 9.11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의 논리는 이 타락한 사우디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이슬람 왕정을 세우려면 네. 이들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을 때려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 나의 목표는 사우디가 무너뜨리는 건데 네. 여기가 전부 다 미국에 종속돼 있으니까 네. 예, 뱀의 대가리를 치면 몸통을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9.11 테러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은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왕정 권력에 대항하는 약간 쿠데타 세력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죠. 될까요? 완전 반정부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어. 사우디를 이슬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정 국가로 완전히 나뉘긴 찍고 네. 그래서 이쪽에 제대로 된 이슬람 하려면 이들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넘어지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넘어진다고 본 거죠. 그 전부터 좀 감정이 안 좋았군요. 그러니까 이라크를 우리가 좀 싸우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못 믿고 미국을 부르냐. 그렇죠. 미국이 들어온 것 자체가 근데 아. 뭐 네. 약간 서운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감정 상할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오사마 빈라덴 입장에서 보면은 예언자의 땅인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아. 미군이 들어온다는 걸 용납을 못한 거죠. 아, 너희들이 아무 금기가 있는 건데 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미국도 적이고 사우디도 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그 사우디 같은 왕정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별로인 겁니까? 알카에다 입장에서 보면? 알카에다는 사실 사우디나 왕정 국가들이 다 미국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슬림으로서의 국가를 운영 못하고 있다고 본 거죠. 야. 네. 또 그렇게 본 사람들이 이란이고요. 이란도 그렇게 본 겁니다. 이란도 혁명을 우리는 성공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슬람 국가지 건너편에 있는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말이 이슬람을 얘기하지만 얘네들 이슬람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란이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말로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은 너무 걱정했죠. 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자기 방어 기제로 보수화가 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수화가 된 거예요. 야. 그걸 이제 빈 살만이 최근까지 말한 게 우리가 원래 사우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란 때문에 우리도 보수화가 돼가지고 누가 더 보수냐 해서 그렇게 30년 동안 온 거고 그 알카에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난 수십 년간 중동 국가들은 왜 자꾸 서로 저렇게 싸우고 뭐 그런 소리 나지 하는 게 방금 설명하신 네, 그거였네요. 근본적인 네.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똑같은 갓 쓰고 선비 옷 입으신 분들인데 네. 왜 맨날 저렇게 그러나 싶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그 중요한 얘기였을 테니까. 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걸로 그런- 싸운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특히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슬람이야말로 진짜 이슬람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말로만 이슬람이고 네. 알카에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알카에다가 이란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 이슬람 성직자들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네. 이란 같은 경우도 호메이니가 성직자로서 나라를 통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도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반발이 생겼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결정.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이 전쟁 이후로 걸프 왕정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사실은 특히 2003년에 한 번 전쟁을 더 하잖아요. 걸프전 아프간 다음에 네. 2003년 전쟁 사우디 반대했습니다. 음.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치는 걸 반대했어요. 음.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고 본 거고요. 돌이켜 보면은 사우디 말이 맞습니다.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사실 명분도 없었고요. 실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2003년 전쟁의 여파가 IS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더 크게 보면 이라크까지도 사우디 등등과 같은 편이죠. 이란과 서로 적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란을 놓고 본다면은 그렇긴 한데요. 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하나가 사실은 사담 후세인이 친이란 세력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옆에 바로 이란을 너무 싫어하는 사담 후세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랍 지역으로 돌파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란이.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이란 말대로 미국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한다.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이라크를. 탈레반을 없애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사담 후세인을 없어진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 없어진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라크는 영국이 참 잘못 만든 나라인데요. 영국이 이라크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서로 섞일 수 없는 세 그룹을 같이 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 나라 안에서 네, 좀 아랍 시아파들, 아랍 순니파들 그리고 쿠르드 이 셋은 같이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셋 하나를 뭉쳤는데 이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게 아랍 시아입니다. 근데 시아파를
눌러왔었거든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넘어지면서 이라크에다가 민주주의 선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요르단 국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선거가 난다면 분명히 아랍 시아파가 이길 건데 아랍 시아파는 이란 편이다. 네. 그러면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이 만들어진다고 경고를 했어요. 이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근데 결국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네요. 네, 지금 그 상황이 미국이 만든 상황입니다. 반편성할 때 좀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잘 어울릴 수 있는 애들끼리 어. 이렇게 좀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이상해. 그래서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그러게요. 그런 일이군요.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랍의 봄. 그 사건은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 공교롭게도 10년마다 큰 사건이 생기는데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91년도에 걸프전이 일어났고 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또 생겼고 2011년에는 이제 아랍의 봄이 좀 많이 확산이 됐었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는 계속 저유가 상태였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세계 경제가 좀 이제 좋아지고 그다음에 개도국들이 좀 더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물가 인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튀니지라든지 이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석유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돼버린 거죠. 고통스럽죠. 예, 거기다가 뭐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다, 뭐 부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랍의 봄으로 이제 번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에서 밀 흉작으로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게 국제 정상 가격으로 그대로 사와서 자국에다 풀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국가가 보조금을 사와서 국가가 보조금을 때려서 곡물값을 낮춰서 빵을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도 막 올라버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산유국이 아니라면. 예. 그래서 산유국 아닌 나라들 내기면 뭐 이집트라든지, 예, 이집트라든지. 뭐 튀니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나라들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구호도 뭐 빵, 예. 뭐 자유, 뭐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이 주된 구호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 바레인에서 일어난 시위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바레인 시위는요. 사실은 이제 바레인은 시아파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근데 순니파가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아파들이 자유를 요청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란과 같은 색이라고 본 거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제 사우디에서 바레인으로 파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게 왜 싸우는지 뭐 그냥 우리는 싸운다는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걱정만 사실은 하고. 종파 문제라기보다는 이란이 시아파니까. 네. 그러니까 친이란 세력들이 중동을 좌지우지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랍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이란이 좀 나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란에서만 있어라. 근데 이란에서만 안 있고 혁명을 전파하겠다고 이라크에도 이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시리아에도 미치고 있죠. 레바논에 미치고 있으니까 아랍으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란 세력을 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군요. 그 동네 그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걸프 6나라 다 합쳐봤자 인구가 5,500만밖에 안 되는데 이란이 네. 8,500만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랍의 봄은 정리를 좀 하자면 무슬림 중에서 좀 온건파라고 여겨지는 시아파가 주도한 아니에요? 예, 시아파가 주도했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이슈가 좀 틀린데요. 네. 그러니까 튀니지가 먼저 시작된 것은 이제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그것이 왕정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왕정에 대한 왕정파들, 저항으로. 예,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뭐 바레인 이쪽에서는 왕정을 타도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 단순히 그 나라에서 느끼는 정치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 참정권을 좀 늘려야 된다라든지, 예. 뭐 여성이 운전할 권리를 줘야 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자의 권리, 또는 뭐 노동자의 뭐 인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슈가 틀린다고 봐야죠. 이게 순위파 시아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아까도 이제 이란 문제를 얘기하신 거는 시위의 이슈 중에 하나는 반시아, 그러니까 시아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아파를 좀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바레인 같은 데서 시아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순니파랑 좀 차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는 이제 슬로건도 있었으니까 이제 이란 문제가 좀 심해졌던 것이고, 근데 또 바레인이 만약에 조그만 나라인데 그쪽에서 왕정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돼가지고 사우디 왕정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니까 그것을 네.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연합 방위군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파견을 했던 거였고요. 그것이 만약에 그 왕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권도 이제 물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이 주로 석유 판매에 대한 이권을 다 갖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왕정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 얘기 들을 때 항상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요. 시아파가 어떻고 뭐 네. 순위파가 어떻고 뭐 네. 아예 편을 좀 나눠보자고요. 이란이 한쪽에 있고 사우디가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예. 네, 페르시아만 사이에 두고. 그럼 네. 이란 편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없어요. 야 간단해진다.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압도적으로 순니 국가인데 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시아파 일종이에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란이 사실 종파적인 연합은 아니고 반미 연합입니다. 그럼 이란 반미구나. 시리아는 여기 한 팀으로 일단 보고 네. 그럼 나머지 중동 국가들은 다 그냥 이란의 반대쪽에 있다는 이유로 같이 친하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란을 얼만큼 싫어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란을 싫어하고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시아파 이란이 만든 거잖아요. 네. 레바논 남부 쪽은 거기는 이제 강력한 이란 편이죠. 그러니까 이란, 레바논, 시리아. 시리아. 예, 네. 레바논은 헤즈볼라. 네. 근데 네. 이제 복잡한 것이 정권 자체는 이란을 싫어하는데 국민들은- 국민은 또 시아파가 많기 때문에 아. 이라크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바레인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잡하네요. 그거에 네. 그러니까 그 이란의 반대쪽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열리고 네. 있는 네. 카타르. 걸프 왕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가야지 잘못하면 그러게요. 헷갈려요. 예. 네. 어느 나라 사이 안 좋은지는 알아야 그런데 조심도 하고. 정작 월드컵이 일어나는 카타르는 네. 이란과 친합니다. 이란 편 꽤 있네요.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MBC 라디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왕정의 게임 2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권형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왕정의 게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권형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카타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카타르가 뭐 방금 전에 박 교수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뭔가 다각적인 면이 있는 나라 같아요. 다른 걸프 왕정 국가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국교를 단절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2017년에 이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카타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육로로 통하는 나라는 사우디하고만 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 국가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 이 주변 걸프 국가들과 달리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영국의 지배를 받는데요. 이 카타르의 왕정을 이룬 사니 가문이 다른 지역의 가문들보다 힘이 좀 약해진 적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제일 막내 국가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가스가 나면서 돈이 많이 생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네. 그동안에는 좀 고분고분하게 주변 국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카타르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카타르한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데요. 하나는 알자지라 방송. 네. 예, 너무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보도를 하는데 카타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의 눈의 가시예요. 주변 국가들은 네. 왕정 나쁜 얘기를 다 하니까. 어. 두 번째로는 이란과 너무 친해요. 카타르가. 네. 근데 이란과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스전을 공유해요. 가스전을 공유한다는 건 그럼 거기에 빨대가 아니지 참 관을 꽂으면 그렇죠. 같은 가스전에서 카타르도 뽑고 이란도 뽑는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공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가스전인데,
근데 하다 보면은 이란과 척을 져가지고 가스전을 공유한다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까타르는 이란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특히 UAE는 네. 이란을 적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2017년 6월달에 그냥 전격적으로 국교를 단절해 버립니다. 아, 카타르와 다른 예. 나라들이 예. 그 나라들은 이란을 싫어하니까. 친하니까 특히 이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단교를 해버립니다. 이란과 한솥밥이 아니라 한솥가스를 세계 뽑고 최대의 있던. 가스입니다. 세계 최대. 우리나라 도시가스가 여기서 오잖아요. 카타르에서. 아, 그렇죠. 그렇군요. 80년대 중반부터 카타르 수입을 해가지고 예. 도시가스가 전파가 됐죠. 엄청 많이 나오나 보네요. 그때 그러면 안 좋았던 관계, 그러니까 카타르와 사우디의 관계, 그때 완전히 단교되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봉합을 했는데 그래요? 예전의 관계로 가기는 어렵죠. 한번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고요. 좀 대면대면한 상태. 그렇죠. 대면 하는데 지금 더 싸워서 좋을 건 없고 미국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지금 화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단교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정부 회의 때문에 수단에서 까타르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영공을 안 열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2시간이 더 갑니다. 아, 수단에서 까타르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안 열어주니까. 사이 안 좋군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또 여기 또 아랍에미레이트 있으니까 피해서 가려니까 2시간을 더 가더라고요. 그냥 없는 셈 치는. 네, 2시간 비행을 더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까따르라고 발음을 해주시던데 네.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발음합니까? 그 나라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 아랍 표준어 발음은 까따르가 맞는데요. 예. 네. 거기 로컬 지역 사투리는 기다르라고 할 겁니다. 아마 기다르로 할 기다르. 거고요. 더 어려워지네요. 예. 아주 오래전부터 보면 로마 시대 문헌에도 그 라틴어는 까따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네. 뭐 어떤 어원에서는 뭐 그 검정거 석유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한 어원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표준 아랍어는 까따르가 맞습니다. 까따르. 그 알자지라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알자지라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뭐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아랍 내의 그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해주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막 굉장히 투쟁적인 언론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까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거든요. 카타르의 KBS.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카타르의 국제 KBS 국제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BBC가 아랍 방송을 하려다가 못한 거를 까타르가 인수해가지고 만든 게 알자지라 방송인데 이 알자지라 발음을 좀 잘하긴 해야 되는데 알자지라 또 아라비아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라는 뜻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자지라가 섬이란 뜻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 방송이 우리가 보면은 대단히 공정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까타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는 화나죠. 그 복지가 알자지라 방송국에게도 많이 가나 봐요. 그 그 나라- 국민들한테 갔던 복지가 네, 이 방송국 언론사에도 가나 정부에서 봐요. 지원해 주니까. 뭐 이제 정부의 그래도 뭐 정부의 지원은 받지만 편집권이나 이런 건 다 독립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변 국가에서는 안 믿죠. 그러면 그 까따르 문제를 한번 방송을 해 보시던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알자지라 방송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방송을 다 만들기 시작했죠. 카타르가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왕정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목소리 높이는 언론이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 왕정은 안 건드리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럼? 그렇죠. 나라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까따르가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소국이지 않습니까? 네. 소국인데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까따르의 국가 비전은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따르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는 적성 단체들이 본부를 다 허락해요.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도 들어와 있고 탈레반도 거기에 헤드쿼터를 뒀었고요. 카타르가 허락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 생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두면서 마치 예. 그 UN 본부처럼 카타르를 만들어서 어떤 예. 나라도 카타르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보면 무슬림 형제단은 사우디나 UAE나 왕정국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단체고.
그런 데 들어와 있으니까 좋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중립이 중립국이 되겠다는 묘한 전략. 아니 주변이랑 친해야지.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중립적으로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까타르의 안보를 책임진 나라가 있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어떻게 잡아두냐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군 기지를 네. 미국에게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떠날 수가 없어요. 카타르의 공군 기지가 제일 쓸만해 미국 입장에서. 제일 좋죠. 공짜로. 위치가 좋아요? 예, 위치도 좋고 모든 작전을 거기서 하거든요. 예. 터키에 있는 기지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기지인데 네. 이건 공짜잖아요. 그리고 다 해주고. 네. 그래서 미국이 못 나와요. 단절을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미국이 빠지길 바랬는데 미국이 못 나옵니다. 그럼 미국은 그 카타르와 단절한 나라들과도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하고 찰떡궁합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싫어하는 카타르와도 친하고 미국은. 그렇죠. 지금은 까타르와 더 친하고. 굉장히 인싸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지금은 까타르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비나토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네. 이 까타르가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비나토 동맹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카타르는 미국하고도 친하고 미국과 사이 나쁜 이란하고도 친하고. 네. 어, 우린 적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다 싫어하고. 근데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이 맞는 거죠. 예, 그 나라의 갈등에 휘말릴 필요는 없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런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동 국가의 미래가 궁금하기도 해요. 석유가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석유가 안 떨어지더라도 석기 시대 끝난 게 이제 대안이 만들어지니까 끝났듯이 뭐 친환경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역시 석유는 불필요해질 것이고.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도 이제 석유가 고갈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몇 가지 이제 전략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석유 산업 자체를 이제 다각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석유를 이용해서 석유 채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석유 화학 산업을 일으켜서 뭐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직적인 이제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석유 이외의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개발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그레이 수소라고 하면은 이제 탄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포함되어 있는 이제 수소인데 그것을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블루 수소를 만드는 게 있고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생산을 좀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지식 기반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이제 다각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뭐 디지털 기술을 개발시키고 좀 더 이제 근로 조건이 좋은 서비스업들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 이 나라의 공통적인 이제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도 개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좀 협력을 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두바이셋이라는 소형 위성을 쌓아 올렸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칼리파셋이라는 것도 쌓아 올렸고,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화성 탐사선까지 쏘아 올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우주 개발에 대한 거대한 이제 비전까지 보여주는 것이니까 자기 나라는 이제 석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제조, 화학, 뭐 신재생, 우주 산업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소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네. 석유로 먹고 살던 것만큼 이게 잘 될까요? 될 것 같으세요?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계획들을 이제 볼 때 이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너무 평가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라에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을 도와서 어떻게 공동 협력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진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될 것 같으면 딱 보이지 않아요? 경제학 이건 된다. 전공하시는 소장님. 그러니까 저 학생이 합격하자 아냐 안 하냐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수강료만 잘 받으면 되니까 무슨 공부하려는지 그것만 잘 보자.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왜 걱정하냐 우리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해가지고 뭐 탄소 중립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역시 과연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입장에서도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이제 전략적인 방향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소장님, 근데 그거 있으려면 그런 기술을 아는 기술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고 사느라고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게요. 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네. 앞으로는 좀 더 교육을 좀 튼튼히 해가지고 예. 자국 인력을 키우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자국 인력은 굳이 크고 싶어 해요? 나라에서 다 주는데? 아니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데 그걸 예. 합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아.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 것 같으니 교수님이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열심히 예. 공부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뭐 국가 보조금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이 이제 각박해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 나라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사이에 어떻게 존재를 할 것인지 또 세계 국가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젊은이들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말로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관료제에 묻혀가지고 좀 일을 안 한다는 그런 편견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변화의 바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 면에서 네. 우리가 참 부러운 게 있는데 30대까지 그 인구 구성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민의 반 이상을 넘어요. 굉장히 연령층이 네, 젊군요. 연령층이. 아, 우리는 출산율이 높은 모양.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노쇠한 국가고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정권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참 들으면 들을수록 시련이 없는 동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뭐 장애물 같은 건 없나요? 이런 미래 좀 비전을 장애물 같은 게 좀 이룩하는데? 있어야 있어야 될 것 장애물도 같아요. 있죠. 예. 어. 그러니까 공평한 거 아까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력, 양질의 노동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양질의 노동력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중후장대한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식 기반의 뭐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기술자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하고 약간 다른 차원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한 3,600만 정도 되니까 약간 일자리가 큰 일자리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립 공장,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인데 UAE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000만 명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주 산업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최근 뭐 식량 안보가 이제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이 나라의 좀 과제라고 생각이 숙제다?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돈으로 그것을 사올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 정책은 기본적으로 뭐 사우디제이션, 뭐 에미라티제이션 해가지고 자국민들을 양성한다. 그다음에 자국민을 좀 더 그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라는 게 기본 목적이고 거기다가 좀 더 최근에 좀 더 두드러진 현상은 이제 현지화 또는 이제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현지에서 뭐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력을 적어도 한 20% 이상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한 뭐 70% 이상 사야지만 이제 발주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력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급한 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급해요. 인구 비율로 봐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만이지만 자국민은 100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는 한 3,500, 3,600만 중에서 2,500만이 자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빈 사람만이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이제 초기 반응은 어른들은 그랬죠. 우리 애들이 뭘 하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믿고 뭐를 맡기느냐 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사우디가 제일 마음이 급하군요. 급합니다. 네. 근데 최초에 중동에 미국이 가기 시작하면서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하고 그 등등 할 때 사우디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그 사우디를 보호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대통령 화가 나고 그런다는데요. 근데 미국이 사우디를 신경 안 쓰니까요. 그래도 석유가 더 사우디는 필요 없으니까. 보호는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고민이 그거죠. 말씀하셨던 그 전쟁들, 네. 불필요한 전쟁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응징만 하고 나오던가 했어야 되는데 거길 계속 머물러면서 있었고요.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하지도 않아야 될 이라크 전쟁 해가지고 그게 지금 전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세계 공장으로 그냥 알아서 물건이나 잘 찍어주길 바랬던 중국이 2010년에 보니까 미국의 GDP의 40%까지 따라오고 네. 그러면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뭐 피보트 아시아 회귀 정책이 결국에는 중국 봉쇄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셰일유 때문에 한 건데 셰일유를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미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건 5%밖에 안 됩니다. 수입률.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 사우디가 석유 자원으로서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뭐 이런 쪽에다 힘을 쓸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힘 빼고 아시아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서 오 이렇게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우리 길을 찾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우디가 좀 감정적으로 다쳤군요. 근데 사우디로서도 사실은 마음이 급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미국만 의존할 수는 없고 네. 누구와도 문제없이 지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산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높아야지만 네. 그 돈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를 생각을 하면 유가가 낮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그렇겠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자, 중동 국가들 이야기해봤는데 역사,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뭐 아주 흥미롭게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네.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또 중동 국가들과 좀 더 친밀해지고 우리도 마음이 심리적으로부터 일단 그리고 일단 배웠으니까 더 이제 관심도 가고 그렇겠네요. 예. 네. 자,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권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MBC 라디오 카타르 월드컵 특집 왕정의 게임 어제와 오늘 MBC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인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적응 잘해서 선수들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 얻어오시기 바라겠고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진우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